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미적분,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인가요? 평가원 시험인데, 미적분, 그러니까 가형에서 나왔던 어떤 틀을 수학 이해에 맞게 조금 변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그 문제 풀어가는 과정이 그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 네, 그거를 조금 차용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fx하고 뭐 fx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고 있을 때 묻는 게 2분의 3에서 5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좀 봅시다. 델타 x는 5 빼기 2분의 3으로 간단히 잡으시면 되고요. 델타 y에 해당하는 이 부분 f의 5에서 f의 2분의 3을 뺀 거, 요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고, 여기 지금 보시면 시작점에 지금 보시면 A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A를 구하지 않고서는 델타 Y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다. 그럼 네, A 먼저 구해보도록 좀 할게요. 자, A를 구하는 방법은 A 값에 관계없이 왼쪽의 값이 정해지면 A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의 값이 의미가 없어지게 만든다. 즉, f의 2x-1과 fx의 값이 같아지는 상황이 언제겠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첫 번째 이제 2x-1과 x가 같아지는 즉 순간이 언제냐, x 값이 1일 때 아니냐. 그래서 x의 1을 왼 좌변 우변에 다 대입을 하게 되면 왼쪽은 0이 나오고 여기 3 더하기 a가 0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a가 -3이다 라고 해서 잡혀진다. 그래서 왜 우리가 x 다짜고짜 1을 넣느냐, 왼쪽의 값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냐, x가 1이면 두 개 값이 같아지니까 -3을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3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계산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가 gx라고 좀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이 델타 y를 구해야 되는데 f의 5에서 f의 2분의 3을 뺀 걸 찾아야 되는데, 요 과정이 우리가 수능에서 나왔던, 평가원인가요? 나왔던 평가원 문제인데, 분명히 나왔던 건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미적분에서는 이걸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적분의 값으로 물었던 게 있는데 하나하나 잘 대입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f의 2분의 3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x에다가 2분의 3을 좀 대입한 걸 좀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앞에 거 같으면 왼쪽 거 보시면 f에 얼마가 나오나요? 2인가요? 네, f의 2 마이너스 f의 2분의 3이 되니까 요거는 그냥 g의 2분의 3 정도로 또 써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F5 빼기 F2분의 3에서 지금 F의 2분의 3은 만들었으니 이제 F5까지 가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 F2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X에 내가 2를 대입을 하겠다. 그러면 F에 얼마가 되나요? 2x-1이니까 3. 네, F에 3 마이너스 F에 2는 G에다가 2 넣은 거 아니냐? 그 다음 이제 X에 얼마? 3을 없애야 되니까 3을 넣었더니 F에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제 모양이 다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게 F5에서 F2분의 3을 뺀 게 필요하니까 델타 Y로. 그래서 변변 다 더해버리자. 그랬더니 남는 게 결국 이제 F의 5에서 F의 2분의 3을 뺀 거는 결국 뭐하고 같아진다? 즉, GX라는 값에다가 얼마? 2분의 3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계산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산은 뭐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이 정도 아닐까요? 왜 x에 1을 넣었느냐? 이 부분. 왼쪽의 값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얘하고 값이 0이 돼버리면, 즉 같아져 버리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값을 넣을 건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2분의 3, 2, 3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찾는 거, 요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요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단순 계산 열심히 좀 잘 해주시고요.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가나 조건을 만족을 할 때 f4가 얼마냐. f4의 값을 물었다. fx식이 필요하다. fx의 식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fx 3차 함수 모양이 식이 어떤 건지를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좀 구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가 f의 1은 -3이다. 네, 뭐 적당하고요. f'의 2가 제로다. 네, 그 다음 나까지 이제 요 말하고 f'의 2가 제로다라는 말하고 fx가 f'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양쪽에 내가 2를 넣는다고 했을 때 f의 2도 제로가 나오겠죠? f의 2도 제로가 나온다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 fx는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지만 x-2의 제곱은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구나. 1차 정도. 1차가 뭔지는 모르겠다. 즉 a와 b를 구해내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나 조건 A와 B를 요거는 어쨌든 하나를 대입을 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식을 하나 더 잡아야 되는데 안 쓴 게 뭐가 있느냐면 fx가 도함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양쪽을 다 0되게 만든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요거게 0되게 하는 값이 어떤 값이 될 거다? 2 또는 B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네. 이걸 0되게 하는 값을 여기 넣었을 때 그 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fx가 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값, 요 둘 중 여기에서 나오는 거 중에 하나를 인수로 갖고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를 식으로 그냥 푸셔도 되고요. 얘 개형을 본다고 했을 때 요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b를 오른쪽에 잡은 이유는 1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좀 만들기 힘들 것 같고 b의 위치가 어디든 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극소값이 언제냐 요거를 잡아야 되는데 요 값은 우리가 3차 함수의 비율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죠. 2 대 3의 어떤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내가 뭐 x라고 두면 이 x는 2에서 오른쪽을 얼마만큼 간다? b 빼기 a, b 빼기 2만큼의 길이를 3분의 2만큼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요 x 좌표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2가 되거나 아니면 얼마가 돼야 된다? b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요걸 기억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도합을 0되게 하는 애가 얘인데 그 값을 여기 양쪽에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값도 0이, f 값도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f 값이 0 나오게 하는 건 2하고 b 두 개이기 때문에 요 식을 정리해 가지고 b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여기 보시면 3분의 2b에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2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 값이 2거나 또는 b라고 했을 때 똑같이 보시면 6 빼기 2, 4, 2로 나누니까 b가 똑같이 2가 나오고요. 요 상황이어도 b가 3b에서 2b를 빼니까 b도 똑같이 2 나온다. b는 하나밖에 없다. 무슨 말이 되느냐면 a의 x-2의 세제곱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니냐.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되겠다. 그럼 이제 남은 거 a 남았는데 이 남은 거 a는 어디? 안 쓴 게 f의 1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걸 안 썼기 때문에 대입을 하시면 a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다.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요 과정 잘 봐두시고요. 네, f'이 갖고 있다. f가 f'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조건에서 프라임의 값이 프라임 2가 0이기 때문에 f2도 0이 될 거다. 왼쪽에 여기 양쪽에 다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가 0이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x-2의 제곱이고 나머지 하나는 x-b 정도로 잡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극소가 되는 값은 2 더하기 여기 b 빼기 2에 3분의 2만큼을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더하기 시켜주면 3분의 2b 더하기 2가 나오고 그 값이 f를 0되게 하는 2 또는 b가 된다. 근데 둘 다 경우 다 2 나오기 때문에요. x-2의 세제곱이다. a 값은 f의 1은 마이너스 3이다. 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히 구해주시면 돼요. 요 3차 함수 비율 써가지고 찾는 거 요 정도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부담스럽진 않고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다른 것보다 기호의 뜻을 정확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호의 뜻. 네. 이 집합이 어떤 거냐, 이 집합이 어떤 거냐. 자,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으니 x가 원소입니다. 그죠? x가 원소인데 요 관계식을 만족을 시킨다. 지금 두 개의 값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혹은 0이거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보셔야 될 부분은 0보다 큰 쪽으로 간 거와 0보다 작은 쪽으로 간다.
미분계수 모양인데 왼쪽과 오른쪽에 부호가 다르거나 아니면 0이거나 이런 정도 얘기가 되겠네요. 분자를 보시면 절대값에 f의 a 더하기 h 되어 있기 때문에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절대값 fx라고 내가 정의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h분의 g a 더하기 h 마이너스 ga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으로 가느냐 이 얘기이기 때문에 a보다 큰 쪽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고, 즉 우미분계수 정도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h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h분의 g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g의 a, 그럼 여기는 a보다 작은 쪽에서의 미분계수 아니냐. 그러니까 모양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함수로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올 때하고 오른쪽에서 올 때의 미분계수가 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부호가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부호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실 게, 하나가,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경우는 충분히 들어가는 건데 0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0이고 이게 지금 뭐 부호가 양이든 이게 0이거나 이게 부호가 양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경우는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fx 그림이 절대값 fx, 즉 gx 그림이 이런 정도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지금 8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k거든요. k가 0보다 크죠.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네, k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0이 되고 하나가 어떤 양이나 음의 부호를 값을 가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부호가 다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 이런 경우밖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둘 다 0이 되는 경우는 여기 당연히 극대가 되는 이 지점에서 하나 생기는데 그 지점의 값이 3이 될 수밖에 없다. 왜? 3이 a라고 했잖아요. 3이 a의 원소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k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왜? 음수잖아요. k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 얘 자체는 무조건 음수이기 때문에 3이 저기 극대가 되는 지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호가 다른 지점 다 보이잖아요. 지금 꺾이는 점에서 부호가 다르죠. 여기서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경우니까 부호가 다른 쪽이 꺾이는 점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제 k 값만 잡으면 되니까요. 뭐 간단하죠. 2분의 8 마이너스 k의 값이 얼마? 3이다. 중점이다. 네, k 값이 얼마? 2 정도로 나오지 않느냐. 네, 그래서 a의 모든 원소의 값은 원소들 자체는 어떤 게 있느냐? 마이너스 2, 3, 8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기를 한다고 치면 값은 더하기 한다고 치면 9 정도가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호의 뜻을 좀 잘 봐주시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미분계수에 해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둘 다 0이 되는 거 또는 한쪽만 0이 되는 경우 또 아니면 두 개가 다 부호가 반대인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쪽만 0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생기지가 않는다.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한쪽만 0이 되는 경우 생기지 않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생기지. 이런 점들은 지금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부호가 다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3이 대칭 축이 된다. 요 부분만 잡아주시면 마이너스 k는 중점으로 대칭성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문제다.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조금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모양이 같은 부분 자꾸 반복되니까 그거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자주 쓰는 아이디어잖아요.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fx는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다. 나머지 d는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것까지 뒷부분까지 다 생각하기에는 정할 수가 없는 조건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가 조건을 보시면 도함수가 우함수다. 이 부분이고 나 부분은 지금 저런 조건들을 만족을 한다. 묻는 거 보시면 프라임의 2, 프라임의 2.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하면 나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나부터. 어떤 거였냐 하면 F가 G에다가 1 더한 거. F가 G에다가 1 더한 거. 같게 만들어지는 애가 알파 더하기 2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F 프라임의 알파하고 G 프라임의 알파인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전체 덩어리가 어디에서 온 거냐라고 하면, fx-gx의 -1은 제로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모양이 같잖아요.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두 개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 조건 프라임의 알파하고 G 프라임의 알파하고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중근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제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어쨌든 3차 방정식이 되니까요.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런 정도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F 프라임이 마이너스 G 프라임이가 이거 미분한 모양에서 바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fx 빼기 g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겠습니까? f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네, 최고창의 개수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하나 갖고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요거 하나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요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알파가 얼마인지만 구해내기만 하면 이거 미분시키면 2 넣으면 되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알파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아직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느냐? 가 조건을 안 썼단 말이에요. 가 조건을 쓰지 않았다. 이 부분은 조금 따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명제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fx가 짝수함수입니다. 그죠?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f 프라임이 어드다. 그러니까 이게 f가 우함수라고 했을 때 도함수는 기함수다. 맞아요. 반대로 f가 어드, 홀함수일 때 미분을 시키는 도함수는 이분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 이게 기함수가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가 기함수가 되고 이런 정도는 맞아요. 맞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여기서 반대로 가는 역으로 가는 경우 기함수를 적분을 하면 우함수가 되느냐 혹은 우함수를 적분을 하면 기함수가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 부분이죠. 우함수를 적분했을 때 기함수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도함수가 저걸 만족을 하기 위해서 도함수가 우함수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냥 미분을 시켜서 요것만 만족을 시키려면 지금 홀수함수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만약에 ax 제곱이라고 쳤을 때 이게 날아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하는 얘기는 혹시나 지금 가 자체를 보고 저게 원래 함수가 기하함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하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나오는 거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부정적분을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적분상수가 생겨도 똑같이 우함수가 생기는데 우함수를 적분해서 기함수가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상황은 정적분 아니고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에서 우함수를 부정적분했을 때 기함수가 나오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적분상수가 붙기 때문에 적분상수 때문에 기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론 적분상수가 0이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함수를 부정적분하면 기함수 나온다?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라는 얘기고 처음 시작한 대로 아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만 놓고 얘를 미분해서 우함수가 되니까 x세제곱 우함수 미분하면 x제곱 ax제곱 미분하면 2ax인데 a가 있어서는 이걸 만족시키지 않는다. a가 0이다. 그거 하나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혹시나 이거는 좀 주의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우함수 적분해서 기함수 나오는 건 아니다. 그것만 부정적분했을 때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알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식이 fx는 x세제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f에 2차가 없기 때문에 2차항은 gx에서만 나온다. 즉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더하기 뒤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2차항의 개수가 1이다. 요거 하나 이용할 겁니다. 요거 그래서 얘를 전개시켜서 나오는 2차항의 개수가 1이 되게 하는 게 얼마냐? 요걸 하나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보시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쉽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계산되고 미분해서 2 넣으면 되죠.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서 좀 필요한 부분은 이 덩어리들이 보이셔야 돼요. 이 덩어리 fx 빼기 gx 빼기 1이 제로다. 다 지금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요게 지금 일단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나면 한 덩어리로 보고 아 요거 방정식의 근이 알파고 알파 더하기 이거 도함수가 갖고 도함수까지 미분해도 값이 알파에서 같기 때문에 얘가 중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해놓으시면 요 정도가 되고요. 이제 이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요 3차식에서 2차의 개수가 1이다라는 것까지만 잡으시면 쉽게 되고요. 요 부분은 따로 그냥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원래 함수를 미분을 하면 똑같이 뭐 우함수, 기함수 바뀌고 기함수, 우함수로 바뀌는데 도함수에서 적분할 때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부정 적분할 때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 되는 거 아니에요. 기함수는 적분하면 우함수 됩니다. 적분 상수 자체가 우함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되니까 요거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싶어서 가를 잘못 보고 얘가 우함수니까 원래 함수가 기함수겠거나 기함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 잘 정리하시고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계산이 조금 길어요. 조금 계산이 긴데 요 부분 나 조건을 좀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 잘 보도록 하시고요. 가는 일단 쉽게 될 것 같아요. fx가 3차인데 x 4제곱으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데 x 4제곱분의 fx니까 이 극한 값 반드시 0이구나. 아, f1은 제로다라는 거 하나 준 거죠. 간단하죠. 이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립 부등식의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스퀴즈,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양쪽 끝이 한쪽으로 모일 때 중간에 것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성질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연립 부등식을 샌드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 ABC에 관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조건들을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좀 이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잘 처리하는데 그게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는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샌드위치를 써야 되니까 양쪽 끝이 한쪽으로 모여야지 중간에 게 어디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0부터 지금 A까지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X고 X제곱 더하기 3X니까 둘 다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양쪽 끝에 여기서 우리가 조건은 요걸 하나 얻어내 보도록 할까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어떨까? 양쪽 끝에 극한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요 정도를 하나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 곱하기 fx. 그 다음에 여기도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3x.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얼마냐면 f0가 제로다라고 하는 거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f1은 제로다라고 하는 거하고 f0가 제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 c 값이 0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낸 겁니다. c 값이 0이다. 자, 그러면 조건이 하나만 더 있으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까다롭게 주어진 거 아니냐. 왜? F'의 2분의 3이 자연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연수. 그럼 얘가 자연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죠. 네, 찾아야 되는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일단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요. F의 1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나온다. 아, 그러면 B 값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fx라는 식이 x 세제곱에 더하기 ax제곱 더하기가 빼기에 1 더하기 a의 x 정도. 그래서 여기가 x를 하나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f0가 제로니까 당연히 x를 갖고 있어야겠죠. 네,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 더하기 a 정도. 요런 정도가 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생각을 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미분을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 값이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분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3을 넣으면 A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A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건데 그게 자연수다. 어떤 자연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더.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해서 이게 F' 2분의 3이 A를 포함한 식으로 나올 건데 그 값이 얼마다라고 정해야 된다면 A의 값이 어떻다 혹은 범위,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준 이유가 어떤 범위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식을 한 개 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면 여기가 X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X로 다 나눈 것에 대한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4분의 1로 나눌게요. 여기 X분의 fx가 될 거고요. 여기는 X분의 X제곱 더하기 3X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X가 0보다 크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x 더하기 3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극한을 다시 0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0으로. 이거를, 리미트를 x가 0보다 큰 쪽에서 조건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0보다 큰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그렇게 된다고 치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이게 얼마가 됩니까? 0으로 보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만 남고요. 여기는 3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4가 빠졌네요. 4분의 1이 빠졌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4분의 3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4분의 1이죠. 네, 이렇게 해서 A 값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좀 잡혀줘야 되는데 요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 이거를 잡았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넣으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A 값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A 값의 범위가 있어줘야지 저 값이 저 F' 2분의 3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네, A가 정해지지 않겠느냐. 요거를 좀, 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요거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1을 더하면은 4분의 5인가요? 4분의 5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4분의 7. 네, 따라서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5하고 마이너스 4분의 7. 네, 4분의 7은 마이너스 4분의 7하고 마이너스 4분의 5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F' 2분의 3을 직접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2분의 3을 보면 3 곱하기 4분의 9가 되고요. 더하기 2배의 a에 얼마입니까? 2분의 3이니까 네, 2분의 3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정도. 자, 그러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는 얼마인가요? 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가 3a이고 빼기 a니까 2a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27,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2분의 3, 4분의 9, 2분의 3, 1 마이너스 a. 네, 맞는 건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여기는 3a 빼기 a. 네. 얼마요? 4분의 23인가요?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하죠? 왜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하죠?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숫자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여기가 27, 4분의 4, 23. 자가 맞나요? 일단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는 해봐야 되는데. 네, 2a 빼기 마이너스 4분의 23. 자, 2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4고, 다음에 여기도 빼기 4분의 23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a 빼기 4분의 2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0 빼기 4분의 23.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7.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수. 그 다음에, 자연수요?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음수가 나와? 잘못됐는데? 어디서 잘못됐죠? 여기 더하기네요. 미쳤구나. 미쳤군요, 내가. 죄송해요. 더하기네요. 헐. 네.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떤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4분의 얼마인가요? 13. 얘는 더하기니까 4분의 얼마인가요? 9. 네. 그래 되면 4분의 9보다 크고 4분의 13보다 작은 잠수 3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 값이 지금 얼마다? 3이다라고 하는 걸 얻었으니까 A 값이 얼마인지가 정해지겠다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A가 얼마인지가 나오냐? 뭐 A가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4분의 12, 4분의 11, 뭐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계산 되니까요. 네. 그래서 계산하기 싫어서 그런 거 맞습니다. 네, 계산 잘 못해서 그래요. 여기서도 봤죠, 방금.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상황을 다시 보면요.
지금 4 곱하기 F2를 물었다. 뭐 여기가 그러니까 4분의 얼마 정도 들어오겠다. 자연수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럼 F2는 어쨌든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A, B, C가 있을 때 F1이 제로다까지 하는 거하고 F0가 제로다. 이거는 왜 찾았느냐?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모양이 연립부등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써라는 얘기예요. 써야 돼요. 네. 그래서 F0가 제로다. 양쪽 끝이 0으로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으로 보내버리면 0으로 간다. 그래서 저기 상수항 날리고 1 넣어가지고 요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거하고 지금 안 쓴 조건 F'의 2분의 3 저 부분을 조합을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값은 F'의 2분의 3은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미분해서 넣으면 어떤 A를 포함한 수로 나올 거예요. A를 포함한 식으로 나올 텐데 그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A가 어떤 게,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게 하는 수들은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 하나, 그걸 하나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범위를 잡아내고 잡아내는 과정,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왜 이게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x가 하나 있기 때문에 x 4로 나누고 4x로 나눠 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쪽 끝에 극한, 이쪽 끝에 극한이 0으로 가게 되면 값이 모이게 되니까요. 모이게 되니까 A 값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요 상태에서 요거하고 두 개만 가지고는 못 정한다는 겁니다. 자연수란 조건. 범위가 필요할 거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범위를 잡기 위해서 x분의 4x로 나눈 어떤 연립 부등식의 극한, 즉 샌드위치 정리를 써가지고 식을 하나 더 잡아낸 거다. 샌드위치 정리는 아니네요. 네, 양쪽 끝에 극한 그대로 좀 살펴서 그대로 범위를 좀 잡아낸 거다. 요거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라서, 네. 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문제 말뜻이 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찬찬히. 특히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이 좀 어려운데 시작점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약속을 한 거, 새롭게 정의한 거, 어떤 의미냐, 차근차근 찬찬히 잘 좀 따져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연속인 한 함수 gx를 저렇게 약속을 했다. 연속, 네. 연속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f에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 바로 일단 잡아두고 가시는 게 좋겠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a가 t 플러스 1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요 값의 최대값을 ht, t에 의해서 변하는 요 값을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일단 안 돼요. 일단 모양은 알아볼 것 같아요. 모양은 알아볼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냥 평균 변화율인 건 알겠어요. a, fa하고 a, ga하고 t, gt를 이은 평균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이다. 이거는 보입니다. 이 정도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조금 더 이해가 어렵습니다.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 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t가 있을 때 요게 t가 있을 때 t보다 1 떨어져 있는 모든 오른쪽에 있는 모든 a를 잡았을 때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잡았을 때 t하고 거기 있는 a, ga하고 잡았을 때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이다. 여기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딱 그림 보면서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ht가 제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0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이다. 0. 0, 0, 0, 0, 0. 네. 이거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이 얼마다? 기울기가 0이다. 이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0 되게 하는 애들이 제일 큰 기울기가 0 되게 하는 애들이 4분의 1과 2분의 5 이렇게 두 개 있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F에 4를 물었다. F 다 구하라는 얘기였고요. 여기서 좀 시작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네, 일단 그림부터 좀 그려놓고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2 정도 연속이 되죠. 네, 그러면 이 창의 계수가 음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일단 축이 왼쪽에 있어가지고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문제를 이해하려고 좀 덤비셔야 돼요. 이런 상황 혹은 올라가는 상황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예를 들어서 t를 이쯤 잡았다라고 쳤을 때 t보다 1 떨어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둬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0.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는 기울기를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a, ga 이 점하고 있는 기울기 양수 나오죠? 양수가 나오니까 최대값은 이 정도가 되겠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최대값이 0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0이 만들어진다. 0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x축과 평행한 거. 그러면 어떤 t를 잡더라도 이렇게 잡았을 때 만약에 t를 내가 1로 잡았다고 치면 2보다 큰 쪽에서의 함수값들 요거하고 잡으면 전부 다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오죠. 계속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때가 제일 큰 거죠. 근데 0은 아니에요. 0. 기울기가 0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여기가 0이 되는 경우는 t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 0이 되는 경우 하나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죠.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여기가 지금 얼마인가요? 4분의 1인가 그렇죠.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3을 잡았을 때 내가 t값을 마이너스 4분의 3을 잡았다고 치면 제일 큰 게 요거 이후로니까 제일 큰 거 0은 하나 나와요. 근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지금 만족을 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로는 지금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안 된다, 좀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0이 되려면 좀 올라와주는 모양이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도로 올라오는 게 있다고 칩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말하는 HT는 제로의 근이 4분의 1과 2분의 5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값 두 개는 T예요, A예요? T입니다. T값이에요, T값. T값이 4분의 1이다, 2분의 5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T값이 4분의 1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1이고 4분의 1의 값이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가 2분의 1 돼야 되니까 4분의 1은 이쯤 있겠네요. 여기 4분의 1이 있어가지고 요때 함수값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T가 4분의 1이니까 여기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A 값이 T보다 1 큰 쪽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4분의 5쯤 되는 부분, 요쯤을 잡은다고 쳤을 때, 4분의 5 되는 지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 기울기가 여기에서 있는 여기 이쪽에 있는 점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쭉 간다고 쳤을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양수가 생기죠. 근데 4분의 1에서 제일 큰 건 기울기가 얼마다?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0이란 얘기니까 4분의 1일 때 요렇게 쭉 그었을 때, 그죠? 얘가 F 그림이 이쪽에 이렇게 좀 접해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그죠? 요거보다 올라가 버리면 기울기가 양수인 게 생겨버리잖아요. 기울기가 4분의 1 때는 얼마? 0이에요. 최대값이 기울기의 최대값이 0이라고 평균 변화율이. 그럼 요 점의 y값이 1이기 때문에 요 꼭지점의 y값의 좌표는 1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저기가 지금 2분의 5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대칭 축이 있을 거고요. 2분의 5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5에서 1 떨어져 있는 2분의 7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분의 7부터잖아요. A가.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됐을 때 두 점이 지금 기울기 0이 나오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떨어지니까 기울기 음수. 그럼 제일 큰 거는 0 아니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대칭축이 지금 얼마다? 2분의 5하고 2분의 7의 중점이 3이다. X좌표가 3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최고 차이의 계수가 음수다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Y는 A에, 네. X-3의 제곱에 더하기 1인 상태에서 안 쓴 조건이, 네. F에 1이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을 생각을 하면 A가 잡힐 거고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잘 좀 움직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움직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T를 내가 아무렇게나 잡았다고 했을 때 요거보다 더 떨어진 T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울기 계속 일정한 거잖아요. 계속 일정한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식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음수가 나오니까 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4분의 1이 되는 경우가 4분의 1이라는 말이 t 값이 4분의 1일 때 최대 값이 a가 4분의 5부터 움직인다고 했을 때 4분의 5부터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기울기 곡선 위의 점들하고 쭉 봤을 때 4분의 5부터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이었을 때 최대가 0이 된다. 네, y equal 1하고 접하는 상황이어야지 된다. 더 올라가면 기울기가 양수인이 생긴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고 2분의 5하고 2분의 5를 준 이유는 t 값이 2분의 5일 때 1 떨어진 게 2분의 7이고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1 떨어져 있을 때 이게 대칭축으로 여기에 대칭축의 대칭인 형태로 안 들어오게 되면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대칭축이 포개어져야 된다. 그래서 2분의 5하고 2분의 7이 대칭축이 떨어져 있다. 아, 대칭축이 3이다. 요거까지 잡아내시면 돼요. 상황을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라는 거. 네.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걸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얘가 A, GA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T, GT라고 하는 거. T를 고정을 시키고 A가 T보다 1 큰 쪽에서부터 곡선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렵긴 한데 잘 이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더 왜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지 납득 꼭 하시고 안 되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